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14입니다. 담배님들, 평범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마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고 듣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타인에게 무시당하고 우스운 존재로 보여도 되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치부해도 되는 걸까요? 이번 사연은 도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도도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도도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90년대 초 도도님이 근무한 곳은 최전방도 아니고 훈련이 힘든 부대도 아니라서 말이죠. 저녁 후에 주변에서 군생활을 얘기할 땐 군생활 그 자체만 두고 보면 그다지 따로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런 도도님께도 딱 한 가지 야간 초소 근무를 서면서 경험한 잊지 못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가 되겠고요. 당시 도도님은 갓 자대 배치를 받은 2등병이었는데 사연이 있던 그날은 초소 근무 교육을 위해서요. 원래 초소 근무에 들어가는 선임 둘하고 도도님 동기 그리고 도도님 이렇게 넷이 새벽에 초소에 있었다네요. 여기서 선임 둘을 사수랑 부사수라고 할게요. 근무를 서면서 별거 없이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여자친구는 있냐, 누나는 있냐, 그런 군대에서 지극히 평범한 것들로 대화를 하면서 참신한 교육을 이어갔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도님 동기가요, 혼자 멍하게 바다 쪽을 쳐다보더래요.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입대하기 전에 연애가 어쩌니 저쩌니 혼자 신나서 떠들던 동기였는데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사수가 왜 그러냐면서 도도님 동기를 툭 친 거예요. 그랬더니 도도님 동기가요, 갯벌 쪽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더라고. 그러다 엄청 짧은 순간인데 말이죠, 손가락으로 계속 가리키면서요, 갯벌이 끝나는 절벽 쪽으로 빠르게 몸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사수가 물어보면서 도도님 그 동기를 끌어당겨서 경계창 아래로 숨기고 부사수가 빠르게 도도님 동기가 가리킨 쪽을 살펴보더래요. 그리고 도도님 동기를 끌어당겼던 사수도 도도님하고 도도님 동기를 초소 구석 그 한쪽으로 밀고 바로 초소 경계창으로 빠르게 주변을 보면서 경계태세를 취하고, 둘은 그렇게 한참을 그 주변 경계를 하다가요, 부사수는 계속 주변 경계를 하고 사수가 도도님 동기한테 물어보더래요. 정확히 뭘 본 거냐고. 그때 초소에서 보면요, 도도님 동기가 가리킨 갯벌부터 절벽까지는 거리가 있지만 한눈에 보일 정도라는데, 그런데 살펴봤을 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그 분위기가 좀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말이죠, 절대 화를 내거나 흥분한 건 아닌데 침착하면서도 위압감이 느껴지더라고. 그전까지는 암기사항도 그 초소 교육 중에 외우라고 편의를 봐줄 정도로 그렇게 마냥 좋게만 보였던 고참들인데 말이죠. 어쨌든 고참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도도님 동기는 뭐에 겁을 먹었는지 말이죠, 사수가 물어보는데도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만히 웅크린 채 조용히 손가락으로 그 갯벌이 끝나는 절벽 쪽을 계속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고참들은 그 초소 야간 스코프로 그쪽을 봤는데 그때도 그곳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부사수는 계속 경계를 하고 사수가 도도님 동기한테 임마 이거 긴장했나 보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긴장 풀라고 웃으면서 툭툭 치는데 말이죠, 근데 그때 탁 탁 탁 탁 그때 들린 소리는 초소 이동로로 걸어서 오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분명 사람이 두 발로 걷는 발걸음 소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땐 근무교대 시간도 아니라서요, 그냥 다들 순찰을 나왔나 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가 상황폰하고 그 일지 확인한 후에 암구 다시 확인하고 부사수는 초소 이동로 경계 확인을 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발걸음 소리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동로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분명 초소에 있는 넷이 같이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수가 너희도 들었지 하면서 재차 확인을 위해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 말에 부사수랑 도도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런데 도도님 동기는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는 눈을 감고 부들부들 떨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땐 사수랑 부사수도 그런 도도님 동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좋은 말로 순화해서 겁쟁이로 보이고 못마땅한 거죠. 그래도 그때 그 고참들이 워낙 좋아서요. 이후 별다른 말이나 조치는 없었다고 그래요. 최소한 도도님이 볼 땐 말이죠. 어쨌든 그리고 그 뒤로 셋이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동로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거기가 반대쪽은 쭉 절벽 비슷한 곳이고요. 이 동로에서 사라진다는 건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는 아니면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는 도도님 동기야 그렇다 쳐도 셋이 모두 동시에 분명히 들었는데 사람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날은 그렇게 근무를 마쳤고 그리고 다음날 같이 근무를 섰던 고참들이 내무실에서 그날 있었던 얘기를 했대요. 그때 도도님하고 동기한테도 확인한 듯 물어보고 말이죠. 그런데 도도님 동기 벌벌 떨면서 있었던 그 동기 그때는 확실히 들었다고 하더래요. 근데 넷이 모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해도요. 내무실은 웃음바다가 됐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럴 일이 있냐면서 말이죠. 뭐가 됐든 잡았으면 포상휴가라는 말까지. 그리고 그 뒤로 시간이 지나니 그 일도 잊혀졌고 그 뒤 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던 고참들도 전역을 했고 도도님이 사수이치가 돼서 신병들 교육을 하려고요. 야간 초소 근무에 데리고 갔었는데 말이죠. 그날 잊고 있던 그 일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땐 꽤나 여유가 생긴 도도님도 그날 예전 사수처럼 그 신병들하고 한참 참신한 대화를 나누는데 탁 탁 탁 탁 초소 이동로를 걷는 두 발로 걷는 발걸음 소리. 근무자 교대 시간도 아닌데 그 소리에 도도님은 순찰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늘 해왔던 것처럼 사은판 준비하고 암구 준비해서 경계의 자세를 취하고 기다리는데 이게 암만 기다려도 사람이 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 동로를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마치 그때 그날처럼 말이죠. 도도님은 그 순간 뭐지 할 것도 없이요. 자신이 신병일 때 경험한 그 일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한번 경험이 있던 도도님은 주변을 샅샅이 살피면서 재차 확인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그날도 그때 그날처럼 초소 주변에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병들한테도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때 신병들은 긴장을 한 기색을 보이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말이죠. 그때 같이 근무를 서는 후임이 신병 아닌 부사수죠.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눈동자를 아래로 하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로 눈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얘기하더래요. 김 병장님, 저기 말입니다. 이전에 신 병장님하고 근무 설 때였는데 말입니다. 그때도 이 시간쯤이었는데 분명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 말입니다. 전에? 언제? 한 달 전쯤이었는데 그때도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 병장님이 말하면 미친놈 취급당한다고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신 병장은 신병 때 그 도도님하고 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었던 동기였는데요. 그 동기도 그때 도도님이랑 같이 근무를 서던 그 부사수랑 같이 한 달 전쯤에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도님은 다음날 동기한테 물어봤대요. 네 한 달 전에 그때 그 소리 또 들었냐면서. 그러니까 도도님 동기가 금마가 얘기했냐면서 그러고 부사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도도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자기도 들었다고. 근데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동기가 하는 말이요. 얘기해줘도 믿지 않을 거라는 말만 하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뭐냐고. 너 예전에도 그러더니 동기 좋은 게 뭐냐고. 다 믿을 테니까 얘기해보라고. 진짜 믿을 테니까 얘기해보라고. 그렇게 한참을 설득을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처음 거기 근무 설 때 기억나냐면서 동기가 한참을 고민하다 하는 말, 동기 눈에는 정확히 보이고 들렸다는 말. 처음 초소근무 교육을 받던 날요, 바닷가 쪽에서 사람 모습을 한 뭔가가 엄청 빠르게 달리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건 뻘밭인데도 굉장히 빠르게 달리더라고. 그것도 짐승이 네 발로 뛰듯이. 그리고 그게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는 그때부터는 사람처럼 두 발로 똑바로 선 뒤 초소 쪽으로 걸어오더라고. 가까이 왔을 때도 그 모습을 봤는데 그건 머리에 뿔이 달린 악마 같고 다리에 발굽이 있더라고. 그 뒤엔 겁나서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요, 도도님은 그때까지 동기가 별일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고참들이 그런 도도님 동기를 불러내서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근무를 서면서도 물어보고, 그럼 도도님한테 말한 것처럼 솔직하게 얘기했다네요. 그때마다 도도님 동기는 고참들한테 맞기도 엄청 맞고 미친놈이란 소리까지 듣고 그렇게 놀림거리가 됐다는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뒤 동기는 후임들한테요, 혹시나 자기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뭘 보거나 들어도 말하지 말고 물어봐도 절대 못 보고 절대 못 들었다고 그러라고, 그렇게 후임들한테 얘기를 해줬다고 도도님한테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때 도도님도 생각이 나더라고. 어느 날 고참이 같이 근무를 서는데 동기 얘기를 하더래요. 금마 자기가 귀신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금마랑 근무 서면 등골이 오싹하다면서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하던 전역한 그 고참들의 말이 말이죠. 도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연을 보니까 귀신보다 고참들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그땐 군대에 구타도 많고 허용도 되던 시기라지만 너무 안타깝네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아니, 물어봐서 말한 건데 왜 때려? 성격 희한하네. 그건 그렇고 그날 그거 뭐였을까요? 다리에 발굽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귀신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